안녕하십니까. 저번 주 원격 수업으로 이제 도수 분포표를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원격 수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사실은 이 히스토그램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딱 표만 그리는 걸로 이제 끝났었죠. 자, 그래서 저번 주에 그렸던 그 표를 다시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을 오늘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수가 이제 그 어떤 계급에 해당되는 양, 개수를 의미하는 건데 그 개수를 이제 비율 개념으로 표현한 게 상대도수예요. 상대도수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도수로 표현한 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까지 오늘 하는 게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어 여기 이제 교과서에는 아마 생각의 창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2015년도 기준으로 7개 시의 연평균 강수량을 이제 표로 나타낸 거예요. 자, 이 표로 나타낸 거를 뭘로 표현을 한 거냐면 바로 그래프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각 도시를 가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강수량을 이렇게 세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막대로 했더니 자, 보세요. 자, 1번 서울시의 연평균 강수량은 주어진 7개 시 중에서 몇 번째로 많은가? 자, 실제로 여러분들 표를 보고 몇 번째로 많으냐를 찾으려고 했더니 표 보세요. 자, 순서를 매겨야 되겠죠. 그래서 뭐 부산이 1등, 그 다음에 뭐 광주가 2등, 그 다음에 뭐 울산이 3등.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를 하나하나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몇 번째인가 이게 맞춰야 되는데 실제 표를 보시면 자, 서울 부분을 이렇게 쭉 선을 연결하면 서울보다 큰 것들만 체크하면 되겠죠. 자, 6번째인 걸 더 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로 이렇게 표현해져 있는 것보다 그래프로 보면 훨씬 더 분포 상태를 훨씬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제 그리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자, 이래서 표와 그래프 중 어느 것을 이용했는지 말해보자. 자, 일단 선생님은 둘 다 해봤지만 어떤 게 편해요? 확실히 그래프가 한눈에 보이고 만약 두 개의 자료가 동시에 주어져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표보다는 그래프를 더 여러분들이 더 쉽게 더 접근할 수 있겠죠. 보통은. 자, 그래서 지금 옆에 그림을 해놨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제 붉은색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이 히스토그램 보면 가운데 값 보이시죠? 이걸 계급값이라고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이 가운데 값만 연결해서 이렇게 선분을 쭉쭉 연결해 놓는 것 이걸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이잖아요. 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밑에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실제 그려보도록 합시다. 도수분포표의 모양과 특징을 이게 표로 주어져 있는 거죠. 이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각 계급을 가로로, 자, 뭘 가로로? 계급을 가로로. 그 다음에 계급의 도수를 세로로 하는 무슨 모양? 직사각형 모양이래요. 직사각형 모양. 자, 이런 직사각형 모양, 이게 이제 포인트죠. 자, 이렇게 그린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도수분포표를 직사각형 모양의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걸 히스토그램이라고 한 거예요. 히스토그램. 자, 여기 씁시다. 히스토그램. 자, 그 다음에 이 히스토그램에서 각 계급의 직사각형의 윗변 가운데점. 자, 다시 그림을 볼게요. 그림에서 그림 보시면 자, 직사각형을 만들었잖아. 그 위에 여기 있는 이 요점 보이시죠? 요점. 자, 그 계급의 가운데 값이죠. 계급 값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 이 계급의 가운데 값을 선분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윗변의 가운데 점을 차례대로 선분으로 연결하고 양 끝점은 도수가 0인 계급이 있는 곳으로 생각하여 그 가운데 점을 이은 그래프다. 자, 이게 무슨 그래프? 바로 도수 분포 다각형이다. 일명 꺾은 선 그래프다 라고 이야기해요. 꺾은 선 그래프. 자, 도수 분포 다각형 라고 하고요. 꺾은 선들이 꺾여 있죠. 자,
그래서 이거 그래프로 이제 표현하는 것들을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히스토그램하고 도수분포 다각형하고. 자, 일단은 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히스토그램 그리는 순서. 자, 일단 가로축에다 뭐 한다? 자, 가로축에는 각 계급의 양 끝값 차례대로 표시한다. 가로축에 각 계급의 양 끝값. 자, 보시면 자, 쌤이 지금 예시 하나 만들어놨죠. 밑에 보시면. 자, 도수분포 표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 했던 표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자, 간식 100g당 열량 그래서, 자, 100 이상, 200 미만, 뭐 200에서 300, 300에서 400이 돼 있잖아. 자, 그 말은, 각 계급의 양 끝값을 이렇게 100, 200, 300, 400, 500 이런 식으로 각 계급의 양 범위잖아. 양 끝값들을 이렇게 가로줄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도수들 5, 8, 뭐 5, 8, 5, 2, 4처럼 이렇게 도수들을 이게 도수예요. 개수가 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순수 차근차근 순서대로. 자 그다음에 각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하고 도수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 즉 자 보세요. 여기 100에서 200은 5래요. 자 이거 어떻게 구했냐면 100에서 200이라는 요 가로 선분 그 다음에 5가 뭐예요? 도수가 5개죠. 그러면 이 세로에 보시면 여기 5개겠죠. 이렇게 5가 되는 자 세로가 5가 되는 이런 직사각형을 그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200에서 300이니까 200에서 300까지 비금 쳐버릴게요. 자, 이 계급에 대한 그 다음에 도수가 8이에요. 그래서 8까지의 어떤 세로 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표시하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싹 만들어 갖고 다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걸 이제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도수분포 다각형은 어떻게 한다? 자 선생님 빨간색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앞에서 구한 히스토그램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자 0일 때는 여기 중점 그 다음 100과 200 사이 가장 위에 있는 이 중점 200과 300 사이에 가장 위에 있는 여기 중점 이걸 이제 계급값이라고 그래요. 가운데 값 이것들을 전부 점을 찍고 이렇게 연결한 거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뭐다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히스토그램에서 그린 그림들의 가운데 점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선분을 연결한 거예요. 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사실 그 교과서에서는 그냥 요 3분 문제만 나와 있고 아래 표가 안 나와 있어서 책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쌤이 자 뒤에 그 앞에 있는 책 내용에 도수분포표 영화 30편의 상영 시간에 대한 자 이 표 보세요. 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학습지에 있는 그 표를 보시고 직접 한번 도수분포 뭐 다각형과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또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각 그래프당 1분씩 그래서 총 2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거 오타가 있어요.
자, 다 그랬습니까? 자, 선생님이 지금 그려놨으니까 한번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일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각 계급 이거 오타고 치세요. 자, 각 계급에 해당되는 가로와 그 다음에 도수 개수죠. 그 도수에 해당되는 세로를 체크해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쭉 이렇게 끝까지 해주면 바로 히스토그램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쌤이 이제 뭘 찍었냐면 각 계급에 해당되는 그 계급값 있잖아. 계급값. 그 계급값에 를 전부 다 이렇게 점을 찍는 거죠. 그 히스토그램에서 만든 가장 위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그 선분에다가 계급값의 점을 찍고요. 다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한 거예요. 자,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한 그래프는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은 이제 102페이지고요. 상대 도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생각의 창을 보시면, 자, 전통놀이인 투어에서 규진이는 10번을 던져 7번을 성공했대요. 규진이. 자, 그 다음에 의진이는 20번 중에서 12번 성공했대요. 자, 1번. 규진이와 의진이 중 누가 성공 횟수가 더 많은지. 횟수니까. 자, 누가 더 많다? 의진이가 더 많죠. 그냥. 많이 던졌으니까 많겠죠. 근데 두 번째 보세요. 자, 투어 던지기에서 누가 더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의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자, 규진이는 10번 던졌고 의진이는 20번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 달라. 계급이 둘 다 이렇게 20번 던졌다고 가정을 했으면 비교가 쉬울 건데 규진이는 10번, 그 다음에 의진이는 20번이에요. 자, 이렇게 뭔가 차이가 있을 때, 또는 던진 횟수, 도수의 총합이라고 해도 돼요. 도수의 총합이 전체적으로 규진은 10번인 거고 의진은 20번인 거예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 비교하기가 일반적인 도수만 갖고 개수만 갖고는 힘들다라는 거지. 그래서 뭘로 하겠다? 이거를 비율로 하면 비교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규진이는 10번 중에서 몇 번? 7번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의진이는 전체 몇 번 중에서 20번 중에 12번 성공했대요. 자, 요거는 약분을 해서 구하면 10분의 6이죠. 10분의 6. 10번 중에 6번 성공했다. 다시 말하면 규진이는 70% 또는 한 번 던졌을 때 성공할 확률이 10분의 7이다. 확률로 10분의 7이죠. 그 다음 의진이는 60%의 어떤 성공률이다. 자, 확률로 말하면 10분의 6, 즉 한 번 던졌을 때 성공할 확률이 10분의 6이다. 그러니까 누가 더 잘 던졌다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규진이가 더 잘 던지면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비율로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좀 더 비교를 하기가 두 개 이상의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다, 비교를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상대 도수예요. 자, 그러면 상대 도수가 뭔지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 그러니까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봅시다. 자, 이걸 일단 상대 도수라고 하고요. 상대 도수라고 하고, 다시 이걸 이제 식으로 써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상대 도수란 뭐냐면 뭐분의 바로 도수의 총합. 총합분의 자, 뭐 그 계급, 그 해당 계급의 도수. 자, 이게 바로 상대 도수라는 거예요. 상대 도수. 자,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냐면, 자, 아래 잠깐 보고 다시 올라올게요. 자, 여기 표 보시면 엄청 복잡하죠. 자, 이거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전체 합계가 이거예요. 합계가. 그 다음에 연령이 0에서 10 미만인 인구수가 이만큼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상대도수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 전체
이 전체분의 그 다음에 요놈분의 요놈을 계산한 게 요 값이에요. 이게 상대도수라는 거예요. 이해는 가시죠? 그 다음에 뭐 70에서 80세는 연령이 몇 명이냐 나와 있죠. 그럼 이거의 상대도수는 전체분의 요놈. 요게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상대도수가 별게 아니에요. 전체 총합에서 그 해당된 계급의 양, 도수가 바로 상대도수가 된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다뤄봅시다. 자, 보시면 야구 볼까? 요즘 야구 한참 많이 하고 있는데, 자, 타자의 타율. 자, 야구에서 자, 타자의 비율이죠, 비율. 그 다음에 뭐 투수의 방어율. 자, 각 타자마다 타석 수가 다르잖아요. 몇 번 뭐 쳤는지, 그 다음에 몇 번 타석에 섰는지 이 수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 타자들을 비교하는 게 뭐다? 바로 타율이죠, 타율. 나는 10번 타석에 섰는데 3번 안타를 쳤다. 그러면 10분의 3, 0.3, 3할 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수 방어율, 뭐 몇 이닝을 던졌는데 몇 실점 했다. 그래서 그 비율로 해서 바로 방어율을 계산하는 거. 이게 바로 전부 다 뭐다? 상대도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홈런 개수. 타자가 홈런 10개 쳤다, 20개 쳤다. 요거는 몇 번 타석에 들어섰냐가 중요하지 않죠. 개수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 도수에 해당되는 거죠. 뭐 투수의 승수나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도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는 뭐다? 상대도수다. 상대도수. 그 다음에 얘는 뭐다? 얘는 그냥 일반적인 도수에 해당되는 값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건 상대도수, 어떤 건 도수를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또 하나, 상대도수의 합은 자료와 관계없이 항상 얼마냐? 1이래요. 1. 당연하겠죠. 자, 보세요. 다시 잠깐 설명합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도수예요. 상대도수. 전체분의 예. 전체분의 예. 전체분의 예. 그러면 이렇게 쭉 다 더하면 뭐가 돼요? 당연히 1이 되겠죠. 자, 이걸 식으로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각 계급의 도수를 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시다. F1에서 FN이라고 합시다. 자, 이게 전체 도수야. 자, 그러면 자, 도수의 총합을 뭐가 되냐면 도수의 총합을 N이라고 할까요? N이라고 하면 F1부터 얼마까지 더한 거? FN까지 싹 더한 게 도수의 총합이죠. 도수의 총합. 자, 그러면 상대도수는 자, 상대도수 자, 상대도수 합은 뭐라고 그랬죠? 도수의 총합이에요. 도수의 총합. 도수의 총합이 얼마예요? 자, n분의 얼마? F1. 자, 이게 첫 번째 상대도수고요. 두 번째 더하기 F2. 자, 각 계급의 상대도수가 되는 거죠. 쭉 얼마까지? Fn까지. 자, 이렇게 싹 더해버리는 거죠. 더하면 당연히 이게 뭐가 될까요? n분의 F1부터 Fn까지 싹 더한 거니까. 자, 위에 게 이제 라지 n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라지 n분의 n이 됨을 알고 1이 됨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정도는 상식선으로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정리 잘 해놓으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를 자, 이렇게 상대 도수를 표로 나타낸 거죠. 도수 분포 표처럼 상대 도수도 이렇게 표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표로 나타냈으니까 다시 뭘로 나타낼 수가 있냐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뭐 히스토그램이든 도수 분포 다각형이든 뭐 두 가지를 이용하는데 보통 그 상대 도수를 쓰는 경우는 두 개 이상을 비교할 때를 많이 써요. 그럼 두 개 이상 비교할 때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프로 표현할 때 자, 이것처럼
도수음보 다각형으로 그래프를 그려줬을 때 조금 더 비교가 좀 더 수월하죠. 왜냐면 그래프 겹쳐 있으면 이게 막대 모양, 직사각형 모양을 하다 보면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도수음보 다각형을 이제 써서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상대 도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은 도수음보표랑 똑같은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이 세로 부분에 원래는 도수가 있었죠. 뭐 2개냐, 3개냐, 4개냐 도수가 있었는데 상대 도수, 이 도수에 해당되는 이 상대 도수를 자, 세로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가로는 계급. 앞에서 했던 것처럼 계급을 나타내서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점들을 이 상대 도수 보이시죠? 이 점들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돼요. 가운데에다가. 자, 그렇게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103페이지 보면 이제 열린 교시 4번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프로야구 또 관련된 건데 매년 승리한 경기수 계급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뭘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상대 도수를 이렇게 직접 구해보라는 거죠.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상대 도수를 그린 다음에 뭘로 표현해라. 이렇게 옆에 있는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자, 시간 1, 2분 정도 되면 되겠죠? 얼마 안 걸리니까. 자, 시작. 자, 다 그랬으면 선생님 거랑 한번 참고해서 비교하세요. 워낙 눈금이 세세해서 너무 작아서 선생님이 이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자,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린 게 바로 히스토그램. 막대로 그렸죠. 히스토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도수음보 다각형. 각각의 이제 중간값을 점 찍어서 구했죠. 자, 이게 빨간색으로 그린 게 도수음보 다각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그린 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 정도만 이제 그릴 수 있으면 일단 상대 독수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04페이지, 105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도수의 합이 다른 두 자료 분포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표로 비교하겠지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보면 정말 비교하는데 훨씬 차이가 나요. 어떤 게 더 보기 편한지 잘 보시고요. 자, 일단 생각의 창 보시면 조선시대 회화전, 그 다음에 퓰리처상 수상전, 이제 관람객들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회화전은 1000명이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퓰리처상은 2000명이에요. 2000명. 그러니까 일단은 도수의 총합이 다르죠. 다른데 비교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1번 10세 이상 20세 미만의 관람객 수는 자 10세 20세 여기죠. 자, 어느 전시회가 더 많은지 말해보자. 그냥 개수만 물어보니까 어디겠어요. 당연히. 자, 당연히 퓰리처상이겠죠. 퓰리처상. 자, 두 번째 10세 이상 20세 미만의 관람객 비율이에요. 비율. 어느 전시회가 더 높은지 말해보래요. 어느 전시회가 높을까요?
자, 이거는 구하려면 뭘 구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상대 도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자, 일단 단위가 1000이니까 자, 얘는 상대 도수는 1000분의 280. 그 다음에 얘는 2000에 420인데 자, 약분을 합시다. 2로 나눕시다. 210이죠. 자, 딱 봐도 뭐 소수점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280에 210이니까 누가 더 커요? 바로 조선시대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비율은 조선시대 회화전이 더 관람객이 더 비율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처럼 이제 표로 나타냈더니 표로만 되어 있고 도수 분포 표로만 되어 있으니까 두 개 이상의 자료를 분석하기가 어쩐다. 좀 어렵더라. 실제 계산을 일일이 해야 되더라. 한눈에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얘네들을 뭘로 표현하자? 자,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상대 도수를 구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0.28, 0.21 어때요? 한눈에 딱 보기 편하게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각각 하나씩 비교할 때는 상대 도수로 비교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걸 볼 때는 어쩐다? 비교가 힘들다라는 거지. 그래서 뭘로 하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자,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두 개 이상을 비교를 해주면 좀 더 수월하게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그러니까 보시면 일단은 그 관람객의 나이를 보니까 대략 30대 이하일 때는 비율이 조선시대 회화전 관람객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30대 이상이 되면 누가 더 높아집니까? 대체적으로 바로 퓰리처상 수상전에 해당되는 이제 관람객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30대 이상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만 그려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비교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은 뭐 이 두 가지 정도는 한번 여러분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도수의 합이 다른 두 자료에서 계급의 도수만으로 그 두 자료의 분포 상태를 비교하기 어렵다. 이미 여러분들 이야기했었죠. 도수합이 다를 때는 상대 도수를 이용하여 두 자료의 분포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 편리할 때가 많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어.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교하려면 뭘 표현하기 좋다? 바로 그래프를 이용하면 더 비교하기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상대도수 문제 한번 또 그래프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강원도의 어느 지역에서 수확한 감자와 고구마의 무게를 각각 조사하여 만든 도수분포 표래요. 자, 1번 도수분포표를 이용하여 상대도수의 분포표를 완성을 해야 돼요. 자, 상대도수의 분포표 귀찮지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감자와 고구마 무게의 상대도수 분포를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일단은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1에서 그린 그림을 이용하여 이 지역에서 수확한 감자와 고구마의 무게 분포와 어떻게 다른지 말하고 친구들의 생각과 비교해 토론해 보자 뭐 이런 거죠. 근데 친구들과 비교하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자,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시작. 선생님 거 따라하지 마. 선생님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거니까.
자, 다 그리셨나요? 자, 감자 고구마 표시해 놓는 게 좋겠죠, 색깔. 자, 일단은 선생님이 상대 도수는 이제 뭐 그 감자 같은 경우 이제 다 계산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죠. 그래서 200분의 52, 뭐 200분의 64에서 다 비율을 구했고요. 고구마도 250분의 35, 뭐 이렇게 해서 비율로 해서 다 구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를 그대로 도수분포 다각형 그래프로 두 가지를 그려서 비교해 놓은 거죠. 그러면 딱 보면 티가 나죠. 그죠? 지금 얼마부터 차이가 나냐면 무게가 150g 이후부터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비교해서 한번 써봅시다. 자, 1에서 그린 그림을 이용하여 이 지역에 수확한 감자와 고구마의 무게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래요. 자, 감자의 무게와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의 무게를 보면 일단은 고구마가 감자보다 상대적으로 어때요? 또 무겁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감자의 무게 분포가 상대적으로 고구마의 무게 분포보다 가볍다. 또는 고구마의 무게가 감자의 무게보다 어쩐다? 상대적으로 무겁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뭐 한다? 감자의 무게가 뭐보다? 고구마의 무게보다 어쩐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쪽에 몰려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 뭐 아니면 자, 감자의 무게가 고구마의 무거운 쪽이 아니죠. 자, 어느 쪽? 가벼운 쪽. 자, 가벼운 쪽에 몰려 있다. 뭐 반대로 뭐 고구마가 기준이면 고구마가 더 무거운 쪽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그 표로만 보면 이야기 좀 잘 한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프를 그려놓으니까 확실하게 한눈에 보이죠. 자,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형성평가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형성평가는 총 4문제죠. 4, 5, 6, 7. 네, 4문제. 한 5분 정도 시간을 줄 거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4번, 형성평가 4번 보시면, 오른쪽은 어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커피 음료의 50m당 카페인 함량을 조사해 만든 히스토그램이에요. 자, 계급의 크기. 자, 가로에 있는 게 계급인데, 계급의 크기는 뭐예요? 요놈, 잠깐만요. 자, 요놈이 다 계급인데, 계급의 크기는 뭐냐면, 얼마에서 얼마까지, 얼마 이상, 얼마 미만. 자, 한 계급의 양 끝까지 차이죠. 그래서 얼마에서 얼마를 뺀다. 뭐 15에서 10을 뺀다든지 아니면 뭐 30에서 25를 뺀다든지 얼마예요? 바로 5가 되는 거죠. 5.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5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커피 음료수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각 계급당 개수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15는 3. 그 다음에 15에서 20은 4. 그 다음에 20에서 25는 7.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인가요? 자, 얘네들을 싹 더하면 돼요. 3, 4, 7, 5, 2, 1 다 더하면, 아이고, 잠깐만요. 다 더하면 바로 22개?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3번. 15 이상 25 미만. 그러면 15에서 20까지가 4. 그 다음에 20에서 25까지가 7. 그래서 11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오른쪽 만재네 반 학생들의 1년간 저축액을 조사하여 만든 도수 분포 다각형이에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계급의 개수는 8개래.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다가 자, 우리 도수 분포 다각형은 어떻게 그린다. 각 계급별로 해서 쭉 그린 다음에 도수가 0이고 자, 이 양 끝점까지 연결해서 그려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이 그림에서 계급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양 끝점 요놈 생략 해줘야 되겠죠. 꺾은선 그릴 때는 이제 아까 그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생략을 하면 총 몇 개다? 6개가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는 그냥 각 계급에 그냥 제일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거예요. 차죠, 차. 그래서 2에서 1을 빼고 뭐 3에서 1을 빼고 하니까 1임을 알 수가 있고요.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만재네 반 전체 학생 수는 30명이다. 자, 이거 30명이냐 어쩌는 다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더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1에서 2까지가 2. 그 다음에가 6.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자, 2, 6, 12, 7 다 더하면 얼마예요? 30명 되나요? 30명. 자, 이것도 맞겠네. 니을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3만원 이상. 여기 있네, 여기. 가장 큰 놈 여기 있잖아. 자, 3에서 4까지니까, 자, 니을도 참이 되겠네. 니을도 참. 자, 그 다음에 저축액 3만원 이상. 3만원 이상. 그 다음에 5만원 미만. 5만원 미만. 자, 여기 색깔 다르게 할까요? 자, 3만원, 5만원. 자, 요 사이에 있는 학생 수는 총 몇 명이냐면 12 더하기 그 다음에 7 더하기 그 다음에 얼마예요? 5만 미만이니까 5만 명 여기네 여기. 자, 이 둘만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19가 되겠죠. 19.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기억과 미음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자, 오른쪽은 어느 토마토 농장에서 토마토 나무 300그루를 심고 나서 첫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조사하여 만든 상대도수의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래요. 자, 상대도수예요. 상대도수. 비율이겠죠. 자, 수확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60일 이상, 60일, 그 다음에 65일, 여기네, 여기. 요 값이죠. 자, 민 토마토 나무의 수를 구하래. 수. 자, 일단은 비율은 상대도수는 나왔잖아요. 얼마예요? 상대도수가 0.2, 1, 2, 3, 4, 5단계씩이니까 0.24가 되겠네. 0.24. 0.24. 자,
일단 상대도수는 여러분 눈금 보고 구하는 거예요. 0.24가 되는 거고 상대도수는. 근데 전체가 몇 그루다? 300그루래요. 그러니까 300개, 전체 300개 중에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다? 0.24만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300 곱하기 0.24. 그래서 얼마? 70인가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오른쪽은 어느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키를 조사해 만든 상대 도수래요. 두 개 비교한 거죠. 자, 더수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인데, 자, 1번. 남학생, 여학생 중 어느 쪽이 키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지 말하시오. 자,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일단 오른쪽에 남학생의 그래프가 여학생보다는 자, 오른쪽에 치우쳐 있잖아. 그지? 파란색 보면 오른쪽에 더 많이 있죠. 그러면 남학생 키, 여학생 키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남학생의 키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자,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 다 있죠. 그래서 남학생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고 2번 150 이상인 학생의 비율은 자, 150이야. 이게 150 이상이래요. 150 이상의 비율은 남학생과 여학생 중 어느 쪽이 더 높은지 말하시오. 딱 그래프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150 이상인 남학생과 여학생의 상대수를 다 더해봅시다. 그래서 남학생. 자, 남학생은 150 이상이니까 자, 여기 하나, 둘, 세 개를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0.3 더하기 0.4 더하기 0.1. 자, 이게 이제 남학생의 상대도수 비율이 되는 거고요. 여학생은 빨간색 할까요? 자, 여기 0.35가 되겠죠. 0.35 더하기 그 다음에 0.15 더하기 가운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0.5. 자, 그래서 계산해 봅시다. 일단 남학생은 다 더하면 0.8이 되는 거고요. 여학생은 다 더하면 얼마예요? 아, 잘못 썼다. 0.05야, 05. 0.5가 아니라. 자, 계산하면 0.4, 0.5, 0.5인가요? 0.55. 자, 이렇게 구해놓고 보니까 150cm 이상의 학생의 비율은 누가 더 많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비율로 따지니까 0.8이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형성평가 문제들 풀어봤고요. 자, 이 형성평가 문제는 이제 기말고사랑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으시고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카톡에 올릴 거고 나머지 수업과 관련된 것들은 카톡에다 정리해서 올릴게요. 일단 다음 주 수요일은 선생님이 학교를 이제 출근을 하니까요. 그때 이제 수행평가 관련된 것들 이야기를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